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안녕하십니까, 닥차TV 철우입니다. 자, 오늘 해외 선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제가 막 혼자 하려니까 뭐 이것저것 힘드네요. 이게 방송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딱 뭔가 그 체계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랑 저처럼 그냥 대충 이런 다른 거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랑 좀 많이 차별화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콘텐츠의 어떤 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내용 면에서는 뭐 그런 질적인 면, 내용의 질적인 면은 저도 뭐 어느 정도 자신을 갖고 있지만 이게 보여지는 이런 것들은 좀, 그리고 좀 깔끔하게 이게 녹화도 깔끔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 큰 변화는 없어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이제 좀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빠졌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바로 올라가기 힘들다 얘기 드렸었는데 다시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자리에서는 이제 지지 가능성이 높은 자리죠. 그러긴데 그 자리에서 일단 반등을 줬다가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뭐 너무나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흐름은 당연한 흐름이다. 그래서 여기서 좀 횡보 과정을 좀 어느 정도, 뭐 얼마나 가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요게 일봉으로 한번 볼까요? 일봉으로 보면 조금 판단하기가 쉽긴 한데, 만약에 일봉으로 본다면 지금 일봉으로 보면은 뭐 이제 그 내일 이후에 내일 이후, 그러니까 오늘 이후, 오늘이 지나면, 그러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놀 수 있는데 오늘이 지나면 조금 뭐 상승 반전의 가능성도 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뭐 저점은 찍혔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조금 박스권 보이다가 이런 트렌드를 넘어서는 자리, 그런 자리부터가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추세 하나 그어 놓으시고, 여기서 이제 올라와서 저항 받았잖아요, 그죠? 다시 떨어졌고, 그래서 이런 추세를 다시 넘어서는 국면, 그런 국면에서의 포인트를 매수 쪽으로 잡아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 변수들이 있지만 크루드 오일이 일단은 뭐 수급에 대한 변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위적인 그 수급 조정은 언제나 좀 좋은 결과, 그러니까 그쪽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을 올리려고 했던 수급 조정, 그거는 결국 성공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짧게는 가격을 올렸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원상복귀하는 뭐 그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는, 아마 지금은 좀 뭐 가격의 반영이 어느 정도 됐지만 나중에는 가격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자, 어쨌든 지금 현재로 보면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눌림 형성이, 이게 눌림 자리잖아요. 추세를 돌파했었던 그 눌림 자리에서 눌림 형성이 잘 되면 일단은 반등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뭐 반등이 나오면 뭐 대략 한 79불 정도까지, 이런 전고점을 못 넘어서는 정도까지는 일단 나오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쫙 돌파가 된다, 그러면 뭔가 강한 모멘텀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일단 뭐 그렇게까지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일단 전고점 정도의 저항, 그 전고점 정도의 저항까지는 일단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그냥 보시면 무난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경기가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달러 인덱스가 이제 다시 반등을 살짝 주고 있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의 반등을 생각하면 뭐
크루드 오일은 뭐 이렇게 강하게 오를 수 있는 그런 국면은 아니고요. 만약 달러 인덱스가 내려간다면 조금 추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자리에서 이 가격에 대한 자리에서 본다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경기가 안 좋다 어쩌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걸로 생각하면 또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보기도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차트만 봐야 돼요. 예. 차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 상으로는 일단은 여기가 돌파되는 순간 반등의 관점에서 보고 싶다. 그럼 여기가 돌파되는 자리가 한 얼마 정도 되냐? 대략 한 76불 정도 대략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6불 초반, 요 추세가 넘어서는 자리, 추세선을 넘어서는 자리.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대략 지금 당장 넘어설 거 아니니까 한 76불 넘어서는 자리, 76.1 정도, 76.1 정도 넘어서는 타이밍에 우리가 한번 매수로 대응을 해볼 만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추럴 가스 보겠습니다. 내추럴 가스 뭐 움직임이 아주 가격하게 나왔죠. 그래서 제가 뭐 이쯤 오면 한 번쯤 뭐 저항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자리까지 얼추 뭐 완전히 들어온 건 아닌데 비슷한 자리까지 한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얘 움직임은 보면 약간은 우상향하는 박스의 형태, 우상향하는 박스의 형태의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이 자리를 넘어선 만큼 이제는 뭐 반등의 관점에서 보는 게 맞고, 중요한 거는 근데 이 자리를 못 넘어섰기 때문에 제가 많이 오면 한 2.65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65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내려와가지고 다시 뭐 만들고 이런 거 생각했었는데 뭐 이거는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단기 고점은 지켰지만 완전히 고점이 지켰냐? 제가 그렸던 어떤 이런 흐름을 보이기 위한 고점이 이 자리쯤에 고점이 찍혔냐고 본다면 그러기에는 조금 높이가 낮아 보인다. 적어도 한 2.65 정도는 넘어섰다가 내려왔어야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구간에서 지지를 잘 보이다가 한 번쯤은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도 관점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혹여 여기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가격대가 낮아 있기 때문에 매도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도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올라오면 단기 고점이라 생각하면 매도를 하고 그냥 청산을 하는 거죠. 매수를 청산을 하고 다시 내려오면 또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다시 매수를 하고 또 매도를 잡고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게 가장 좀 유리한, 그러니까 혹시 모를 급격한 상승에 대비한 리스크를 우리가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매매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매도를 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뭐 이거는 내추럴 가스는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자, 골드 보겠습니다. 골드는 뭐 지금 현재로 보시면 박스권에서 완전히 박스권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죠. 그죠? 박스권 놀다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럼 이제 상단이 2020 정도 돼요. 그러니까 2020을 뚫느냐 아니면 아래쪽으로 1975를 깨느냐.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간 자리에서는 매매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쪽으로 간다고 딱히 얘기하기가 힘든 그런 구간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실버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달라요. 조금은 그죠? 다시 박스로 내려오긴 했지만 실버는 이제 일단 전고점 트라이를 한번 했어요. 그죠? 이렇게 놀다가 전고점 한번. 그래서 제가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눌림 자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트라이 했지만 실패하고 다시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일단 박스권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박스권 흐름을 좀 더 이어갈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싶고요. 자, 다음은 커퍼. 카퍼 보겠습니다. 카퍼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중요한 이제 저점권에 들어왔었고,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건 찜찜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강하게 깨졌죠. 그리고 지적 저점 지키는 구간에서 지금 등락을 보이다가 반등 주고 등락 보이다가 반등 주고 이게 중요한 되돌림 자리를 치고 내려온 거예요. 지금 그죠? 이게 중요한 되돌림 자리인데 이 자리를 트랩을 보이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 자리에서는 매도 관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매도치기 좋았던 자리입니다. 큰 흐름이 깨진 다음에 되돌림을 보이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짧게나마 일단은 매도 관점에서 보는 게 좋았던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큰 박스에 하단을 깨고 되돌림 주고 빠진 거, 그죠? 물론 이제 형태가 조금 이제 나중에는 좀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 그렇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흐름은 일단 전저점이 일단은 뭐 여기 이 전저점을 일단 지켰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되돌림 주고 지금 빠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려왔을 때 이 저점이 깨진다. 그러면 계속 흐름은 우하향되는 박스의 형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매도 관점에서 보는 게 좋다는 얘기죠. 만약에 깨지면. 근데 여기가 안 깨지고 돌아서면서 다시 이 추세대를 회복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자, 지금은 어쨌든 매도 쪽이 유리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경기가 안 좋다고 자꾸 나오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코퍼 같은 경우에는 경기의 어떤 그 지표로 보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골드나 실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까지 매수 관점. 근데 카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적인으로나마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좀 더 유리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수 관점에서 보고 싶다.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자, 이 정도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제가 광고 말씀을 뭐 조금씩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6월 개강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예. 인원이 맞춰지면 6월 개강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시면 빠른 판단 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